예,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사사건건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공매도 중단 얘기해보기로 했죠. 방금 전에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고, 일단은 개념 정리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론 예. 보도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주식 공매도가 빌공짜거든요. 예. 없는데 이제 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KBS는 주식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 K 주식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게 1만 원이에요 현재.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세 하락장이고 지금 좀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제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팔아요. 예. 그러면 저는 현금이 1만 원이 생기는 거죠. 주식을 지금 팔았으니까. 예. 근데 일주일 뒤에 이게 5천 원이 됐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예, 예상대로. 예. 그럼 일주일 뒤에 이거를 삽니다. 예. 그래서 요 빌려온 주식을 갚아요. 5천 원. 예. 그러면 저 현금은 저한테는 5천 원은 주식 사는 데 쓰고 저한테는 현금이 5천 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요거를 이제 공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주식을 빌려왔다가 주식을 파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예. 오히려 차익을 남긴다. 예, 이런 방법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있는 제도고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제도의 어떤 순기능이나 취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주식의 과열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유 없이 막 주식이 뜬단 말이에요. 그 주식 가격이 막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전문가들이 보고 분석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은 이유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열되는 거 막 무한으로 상승되는 것이 조금 이제 조정이 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주가 하락장에서도 어쨌든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위험을 해지한다고 회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사고 팔수만 있으면은 주식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는데 주식이 내릴 때는 사람들이 거의 거래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해지하는 기능 그리고 주식이 좀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이 주식 거래 물량을 유지해주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진짜 대세 하락장. 이게 너무 이제 경기 침체 골이 깊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이렇게 공매도를 때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 더 떨어지는 겁니다. 더 빠지게 되니까 이를테면은 큰 금융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주요 국가들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그게 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아까 앞부분에 얘기하신 거는 이제 취지고 예. 순기능이고 그런데 그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대세 하락장이나 금융위기 같은 게 도래했을 때는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단순 하락장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주식 시장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면은 금융당국에서 각국에서 이제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공매도 제도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고 합법적인 건데 그런데 불법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왜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 유형? 가지가 있어요.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하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실제 빌려오는 거고요. 한국은 차입 공매도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무차입 공매도도 있었어요. 한국도. 그런데 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주식을 빌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담보를 거기다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수수료도 일부 지급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빌려오고 뭐 물론 이게 전산상으로지만은 실제 빌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차입이고 무차입은 그건 합법. 합법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미국에서는 무차입도 합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이 이제 불법인데 2008년 이후로 불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금융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달에 지금 560억 상당의 불법 공매도가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외국계인 BNP 파리바하고 HSBC, 홍콩계 은행, 여기 투자은행 굉장히 글로벌 은행이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무차입 공매도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를테면 내가 부서 간의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부서에서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50주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주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가진 것만. 근데 여기를 50주 빌려준 거를 기재를 하지 않고 여기는 100주 남고
여기는 50주 빌려주고 그래서 150주를 공매도로 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일종의 뭐 회계 조작 아닙니까? 거의 회계 조작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올해 예. 이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이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가 총 174건이 있었는데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거고 여기에서 외국계가 156개 그리고 기관이 18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쁜 짓은 소위 말해서 불법 나쁜 짓은 다 외국계 아니면 기관들이 하는 거니까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고 또 그들의 공매도 행위가 결국 그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게 되는 어떤 요인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불만을 표출해 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불만을 이번에 당국이 좀 받아들인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자고 주장하시는 좀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건 왜냐면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를 막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불법적인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만약 개인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하라. 왜냐하면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개인하고 좀 차별이 있거든요. 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니까 그거를 좀 시정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수리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일단은 금지. 6개월간 한시적 금지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손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그 공매도 금지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설명한 거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 줬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두 사람의 그 공매도 금지 취지 설명을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 그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인지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했고 그런데 오늘은 또 빠졌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사이드카 일시 거래 정지가 지금 어제는 매수 때문에 많이 올라서 지금 발동이 됐고 오늘은 지금 매도 때문에 지금 발동이 됐거든요. 잠깐 설명드리면 그 예. 사이드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거죠. 예. 예, 그 매매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효력이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막 투매를 하거나 막 또 뭐 이렇게 막 사들이거나 그런 것들이 과열됐으니까 조금 진정해 뭐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는 급등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면 오늘은 급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하루 만에 이거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의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의 어떤 취지에 어떤 동의를 하더라도 이 방식이 지금 맞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부분이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이를테면은 이 공매도를 금지할 만큼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이 위험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는 총 3번의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전 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주식이 급락했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요 딱 3번만 지금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했거든. 그때는 주식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공매도는 그거를 더 하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도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 이거 할만하다. 왜냐하면은 일부 국가에서도 뭐 미국이나 영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일부 국가 선진국에서도 이거는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약간 뜬금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기가 아닌데. 그 정도 위기가 아닌데 왜 갑자기 한국 같은 이런 큰 이런 글로벌 뭐 선진국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결정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용 그래서 아니냐? 총선용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결정적으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송원석 의원 이제 그 여당의 예결위 간사죠. 여기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 총- 찍혔죠, 그게. 찍혔어요. 예, 이제 왜 그렇게 부주의하신지 좀 보호 필름 좀 꼭 착용을 좀 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이거는 총선용 전략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예. 인식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이거가 사실은 투기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저런 시그널이면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주가 부양을 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라니까 사람들이 어제는 다 달려들었고 야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 빠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출렁이는 게 이게 너무 급작스럽고 뜬금없게 지금 공매도를 금지한 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블룸버그인가요? 그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번 결정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도했다고 제가 그 관련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MSCI 지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잠깐 저거 먼저 소개시켜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가 이제 한 거는 시장 투명성과 한국 증시의 매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 시장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마주 보여주십시오. 로이터도요. 예.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영향력이 큰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기 위한 요인 중 하나가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이게 비판적이네요. 굉장히 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어떤 경제지나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게 타이밍이 뜬금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하려면은 급작스럽게 여러 시장 주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서 주말에 뭐 얘기가 나왔고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지금 이것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미 공매도 우리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시그널이 충분히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된 적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좀 정치에 경제가 증시가 좌우된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외국에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MSCI 지수 요게 좀 문제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인덱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CI요. MSCI 지수.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예. 여기 이제 MSCI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각각의 이제 주가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에가 각각의 이제 이 수치도 다르고 기준점도 다르고 이게 다 이제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가 그 자회사인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만든 거예요, 지수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예,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예. 글로벌 주가 지수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그리고 독립 시장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 시장에 있습니다. 예. 근데 신흥 시장에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한국, 중국, 대만, 인도 이런 데들이 있고요. 예. 선진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선진국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영국 그런 데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다 예. 들어갑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MSCI의 선진국으로 선진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작업을 해왔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는 것이 뭐 G7, G8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선진 시장에 23개 국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러면 24번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나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린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어서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저평가의 이유니까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들어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의무 등록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완화하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전 예.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튀르키예, 터키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은 너무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유지하라는 건데 지금 아까 저 외신에서 나온 거는 한국이 이렇게 금지해버림으로 인해서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거는 끝났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린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참 딜레마인 게 어찌됐건 공매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볼멘 소리도 있긴 있잖아요. 분명히 실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볼멘 소리와 불만을 어느 정도 좀 누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좀 고안을 해내고 그러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이런 좀 지혜로운 해법은 없는 건가요? 좀 어떤 게 거론되고 제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실 과태료만 매기는데 그 불법이 확인됐을 때. 불법이 확인됐을 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불이행 뭐 이런 게 있거나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500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대략 한 63억 원 이하나 20년 이하 징역을 하고요. 그 얻은 이익의 10배의 벌금을 물립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군요. 하고요. 징벌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무차익 공매에 대해서 아예 영업 정지를 때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생기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적발되면은 거의 패가망신한다 이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잘 안 나오는데 한국은 벌금 과징금만 매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먼저 좀 건드리고 그걸 좀 보완을 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저도 드네요. 그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6개월 동안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하겠다라는 아, 거고요. 그것도 하겠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의회가 조금 이제 좀 이제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건 공매도에 기울어주는 운용장이에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외국하고 기관은 이자 낸 아까 수수료 낸다고 했잖아요. 1% 정도 냈는데 개인은 2.5에서 4%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개인은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돼. 공매도를 하더라도. 예. 근데 외국 기관은 1년까지인데 이것도 협의하면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 예. 무한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대부분 맞춰져 있는 경우가 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그게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거의 98% 공매도의 98% 정도는 다 외국계 아니면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미 예.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공매도 하고 싶어도 너무 하기 어렵고 엄두가 안 나는 거군요. 엄두가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맞춰달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어쨌든 그것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공매도 중단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또 관련 뉴스가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숨 쉬며 돌아봄 없이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